공개도면 15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부품을 그려보실 건데요. 1번 부품은 평면도 기준으로 첫 번째 스케치를 그립니다. 첫 번째 기준 스케치를 그린 후에 이 기준 스케치를 돌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의 평면을 잡고 여기 앞쪽에서 바라보는 형상 부분을 그려냅니다. 돌출하고 여기 부분도 그려서 잘라내고 안쪽 부분 슬롯 부분도 그려내야 잘라내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는 위에서 바라보는 방향에서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치 시작하시고 XZ 평면을 선택하실 건데, 자,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우측 상단에 있는 큐브를 방향성을 이와 같이 평면도 글씨가 정방향으로 오도록 설정해 주시고, XZ 평면을 선택해 주실 때 스케치를 진행하실 때 평으로 놓고 싶고 수직으로 놓고 싶은 방향 쪽을 최대한 화면 방향성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마우스를 위치시켜서 스케치를 시작해 주십니다. 첫 번째 스케치 직사각형 형상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직사각형은 저는 어떤 방식으로 그릴 거냐면요. 두 점 중심 방식으로 그릴 겁니다. 제가 선택하는 첫 번째 점이 직사각형의 중심점에 위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점의 위치는 원점과 일치시켜 그려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의 위치, 우측 상단에 아무데나 위치시켜 주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형상의 크기를 정확하게 제어해 주십니다. 가로 50, 세로 30의 값을 입력해 주십니다. 모서리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돌출 후에 곱깎이 기능으로 엣지 블렌드 기능으로 추후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메뉴 이용해서 첫 번째 점의 중심점의 위치를 원점과 일치시켜서 직사각형을 그려주십니다.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가로 33에 세로 7이라는 치수를 입력해 주십니다. 가로 33에 7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준 스케치 마무리해 주십니다. 돌출 기능 이용해서 진행하신 스케치를 위쪽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5만큼 돌출시켜 주십니다. 이는 목깎이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보통 목깎이는 마지막에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편의대로 원하실 때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자, R10부터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과 반대쪽 대각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해서 라운드 10을 넣겠습니다. 다른 쪽을 R5 값을 넣어서 서로 대각에 위치한 모서리를 선택하여 필렛 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케치를 그릴 텐데요. 두 번째 스케치는 큐브를 정면도로 넣으시고 돌출해 놓은 형상에서 정면에 보이는 변을 선택해 주십니다. 플롯 기능을 이용하여 플롯을 중심 대 중심 방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점 입력하셔서 이와 같이 임의의 크기로 슬롯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차피 저희가 치수를 이용해서 라운드 값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라운드의 중심점과 아래쪽에 있는 라운드의 사이의 거리값 선택하셔서 3을 입력해 주신 후에 아래쪽 어깨의 중심에서부터 바닥면
엣지에 사이 거리값 10을 넣어주시고요. 좌측에 있는 묵직한 모서리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슬롯의 중심 사이의 거리값, 가로 방향의 측정 거리값 25를 넣어서 A의 완벽한 위치도 풀어주십니다. 형상 투영 메뉴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외부에 있는 형상의 모서리를 현재 스케치, 진행하고 계신 스케치에 투영할 수 있는 스케치선으로 투영시켜 주십니다. 옷깎기 메뉴를 이용하여 R5의 값을 갖는 모서리 라운드를 여기 슬롯에 정한 수직한 선, 그리고 투영시킨 선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선이 선택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돌리기를 이용해서 형상을 투영한 작업을 취소를 했고요.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투영한 선을 하나 그리고 이 선을 바닥에서부터 높이를 5를 주겠습니다. 옷깎기 메뉴를 이용해서 라운드 값 5를 주시고요. 직한 선과 지금 그려놓은 선을 선택하셔서 이 사이에 이렇게 라운드 형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네, 반대쪽 동일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편하신 방법대로 영상을 구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라운드 5를 우측에도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롯을 하나 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슬롯, 중심과 중심을 일치시켜서 두 번째 슬롯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슬롯의 라운드 값은 안쪽 제일 작은 슬롯 3입니다. 슬롯을 하나 더 그려주시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라운드의 중심과 이번에 두 번째 점의 위치는 위쪽으로 좀 길게 빼셔가지고 임의의 위치에 넣어주십니다. 다르게 기능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십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라운드 값은 아래부분에 남아있는 라운드는 6을 넣어주시고 선이 수직해야 되는데 선이 좀 기울어졌습니다. 구속 조건에 있는 수직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선을 완벽하게 수직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완벽 구속의 색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선 그리기 메뉴를 이용해서 완두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아크는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지우면은 관련된 조건들이 삭제되기 때문에 구속 조건들이 삭제되기 때문에 선택하여 마우스 쪽으로 구성선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돌출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두 구간의 두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이와 같이 밑판이 있는 부분 쪽으로 네, 5만큼 돌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기가 아니라 기존의 솔리드와 합치겠다. 네. 사용된 스케치가 숨겨졌습니다. 돌출 펼치시고 사용된 스케치 선택 마우스 우측 가시성으로 스케치를 다시 화면상에 내보여 주십니다. 돌출 기능 한번
네, 돌출 기능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얼마만큼 잘라내실 거냐면 이만큼 잘라내실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스케치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가시성을 꺼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작업을 해주실 건데 동일하게 스케치하고 돌출하고 잘라내기 하실 필요 없이 미러 기능 이용해서 반대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 있는 대칭 복사 기능 이용해서 피처는 좌측에 있는 모형 브라우저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항상 돌출한 피처 이력 그리고 안쪽에 빼기한 이력, 돌출 이력 두 개의 피처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 만약에 보시면은 순차적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가 선택되고 다음을 선택하실 때 자동으로 선택이 해제됩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다중 선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러 평면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서 좌측에서 모형 브라우저에서 원점 폴더를 열어주세요. 기준이 되는 중간면이 어디인지 이곳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십니다. 중간 평면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XY 평면 기준으로 반대쪽에 이렇게 대칭 복사시키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스케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1번 부품의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비번호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각인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메뉴 실행하시고 확인을 진행할 평면을 선택하고 들어가십니다. 텍스트 메뉴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를 박스로 지정해 주시고 텍스트 크기는 5에서 6 정도로 넣어주세요. 엔터가 눌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텍스트 크기 5 입력해 주시고 제공된 제시된 번호를 입력해 주십니다. 보면은 현재 글자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수정 메뉴에 있는 회전 메뉴를 이용하여 글자의 방향을 회전해 주십니다. 이동 기능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배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이동 메뉴 굳이 이용하실 필요 없이 글자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돌출 기능 이용해서 현재 확인해 놓은 비번호를 1mm 정도 잘라내기로 윤곽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완료한 후에 저장을 진행해 주십니다. 네, 2번 부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부품 보시면은 A와 B의 값이 있는데요. A의 값은 이곳을 통과하는 직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직경은 6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릴 때 2번 부분 바로 공차를 적용시켜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6이라고 있는데요. 아이고, 글씨가 이게 A 구간은 파이 6이라고 했는데요. 기준 치수가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mm의 공차를 적용시켜서 파이 5 사이즈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B 구간, B 구간은 여기서부터 반대쪽,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값을 의미합니다. 30에서 2를 뺀 값 26이라는 거리값을 갖는데요. 얘는 1번 부품과 면이 맞닿지 않으려면은 플러스의 공차를 적용시켜서 플러스 1mm의 공차를 적용시켜서 27로 그려야 합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돌출 기능을 많이 사용해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으세요. 근데 이번에는 봉해 형상이기 때문에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스케치를 그리고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봉해 형상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윗면에서 네모난 스케치 그려서 날개 부분 한번 돌출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 위에서 바라보는 방향의 XZ 스케치 XZ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우측에 있는 큐브를 이용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스케치 평면 방향, 평면도 방향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평면도 글자가 정면 방향으로 오도록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 선을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은 수평하게 그려주시고요. 이 선은 일치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은 원점을 지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선 그리기 이용해서 마저 윗부분, 회전시킬 윗부분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한 선, 수평한 선, 수직한 선, 수평한 선, 수직, 수평, 쭉 밑으로 내려서 마무리해 주시고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나머지 자녀선들 잘라주십니다. 치수 기능 이용하겠습니다. 이 사이 거리값 26에서 플러스 1mm 공차 적용시켜서 27로 만들어 주시고요. 바깥쪽에는 전체 길이는 34가 되겠습니다. 높이값 5, 좌측도 높이값 따로 5 넣어주겠습니다. 의 위치 잡아주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수직한 선에서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값 34의 슬러시 2의 값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안쪽도 수직한 선 선택, 원점 선택 27 슬러시 2의 값을 중심 위치를 맞춰주십니다. A값 넣어주겠습니다. A값은 저희가 아까 네. 반지름 3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경 6입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는 마이너스 1mm 공차가 적용돼야 이 면이 붙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를 파이 6이 아니라 파이 5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의 거리값이 5의 반절값 2.5가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전 기능 이용해서 지금 스케치한 형상을 회전시키겠습니다. 회전의 중심축은 어디냐? 34의 길이를 갖는 평행선이 되겠습니다. 360도 회전시켜서 이와 같이 봉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스케치 시작하시는데요. 평면도 방향의 XZ 평면 선택하고 들어가시고 평면 스케치 시작 클릭하시고 원점 폴더에 하셔서 여기서 XZ 평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두점 중심 방식으로 원점에 중점이 일치하는 사각형 그려주시고 가로 세로 6에 6에 16을 입력해 주십니다. 마무리하시고 돌출 기능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돌출시켜 주십니다. 양방향으로 총 얼마만큼의 두께? 4만큼의 두께로 돌출시켜 주시고 기존의 솔리드와 합쳐 주십니다. 두 번째 부품도 완료되었습니다. 어셈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품, 2번 부품을 이용해서 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인벤터에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는데 밀리미터 나뉘기를 사용하는 조립 새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첫
첫 번째 부품 1번 부품을 불러오실 건데요. 1번 부품 열기를 불러오실 때 화면상에 아무 곳에나 찍지 마시고 마우스 커서에 이렇게 부품 1번이 따라왔을 때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고 원점의 고정 배치 팝업 메뉴에서 원점의 고정 배치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조립 파일의 원점과 1번 부품의 원점을 같은 위치로 일치시켜 주신 겁니다. 동시에 이 부품을 그 위치에 고정시켜 주신 겁니다. 이동 자유도를 완전히 억제해 주셨죠. 뷰를 잠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조립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배치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번 부품 배치시키겠습니다. 아무데나 원하는 데다가 배치시켜주세요. 공차가 적용된 부품입니다. 구속 조건을 넣겠습니다. 위치를 정렬하겠습니다. 메이트를 이용하여 2번 부품의 중심축과 1번 부품의 위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안쪽에 원통 면을 선택해서 중심축을 이와 같이 일치시키겠습니다. 확인으로 마무리하시고요. 보시면 이와 같이 위치가 이렇게 중심축이 일치돼서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구속 조건 이용해서 메이트 메뉴로 공영상의 이쪽 면과 서로 마주보는 면, 이쪽 면을 선택하셔서 서로 간격, 반드시 간격값 0.5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띄어지게끔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도 메뉴를 이용해서 솔루션 1번 두 면의 각도 어디와 어디를 주실 거냐면 이쪽 면과 마주보는 면, 이쪽 면 서로 0도를 주어서 얘가 이렇게 일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확인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한 후에 파일 내보내기에서 CAD 형식 선택하시고 STL 파일로 형식을 선택하셔서 내보내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옵션 확인해 주세요. 단위 밀리미터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장으로 내보내게 해주십니다. XYZ 메이커 슈트 메뉴를 실행한 뒤에 그 안에서 XYZ 프린트 R2를 실행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내 프린터 선택에서 프린터 관리로 들어가서 프로 시리즈로 들어가 해당하는 프린트를 선택하고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좌측에 해당하는 프린트가 등록이 됩니다. 해당 프린트를 선택하고 적용으로 프린트 선택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STL 데이터를 불러와 데이터를 한번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에서 조립을 진행한 뒤에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한 파일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 위치는 STL 파일 불러온 거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항상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회전 메뉴를 이용해서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이와 같이 바닥면이 베드에 붙도록 지워줘. 랜드 회전 기능으로 원하는 왼쪽이 바닥면에 붙도록 방향성을 설정했고요. 다음 이동 메뉴로 들어와서 랜드 메뉴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이 면이 바닥면에 부착되도록 바닥면 붙이기를 진행했습니다. 상태에서 한번 그러면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PLA로 변경해 설정들은 이거 보니까 기본 설정들은 얘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일단 먼저 설정을 건드리지 마시고 G코드를 생성해 보시기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설정 그냥 일반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슬라이스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메시지대로 그대로 레이어를 한번 생성을 해보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적중된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십니다. 이와 같이 네,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고요. 얘는 지금 프린트 시간을 33번으로 예측했습니다. 메디아 예상 사용량, 예측 시간 이와 같이 나오고요. 예측 시간이 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연도 떨어진 면들 확인해 주시고 이와 같이 주관상으로 확인해 보신 후에 네, 괜찮은 것 같다. 출력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G코드로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뒤로 버튼 누르셔서 설정들을 변경해 주시는 겁니다. 지지대는 사용하겠습니다. 서포트 베이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래프팅 만들겠다고 한번 일단 먼저 해보고요. 설정을 진행을 해보고요. 지지대에서 서포트 선택하셨고요. 지지대 사용 그러면 래프팅 만들어 보겠다 클릭하셨습니다. 준비로 다시 한번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서포트 지지대도 만들어줬고요. 바닥면에 형상이 바닥면이 베드와 잘 부착되도록 하게 해주는 래프팅 부분도 만들겠다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기본적으로 많이 소요가 늘어났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이 정도 43분이면은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게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 위쪽 형상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이거는 한번 뒤로 돌아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간소한 일단 설정하도록 하고요. 일반에서 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허니티도 네, 털에 디렉션도 설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글비도 그대로 준비로 레이어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43분이었는데 맨 처음에 30 얼마 30 몇 분, 그 다음에 43분. 네, 이번에도 43분 동일하게 나오고 있네요. 예. 스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맨 처음에 노즐에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노즐이 채워지고 이제 압출이 되면서 출력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노즐에 필라멘트가 과하게 채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채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미리 이렇게 한두 줄 정도 이렇게 부어서
노즐 안에 필라멘트가 알맞게 채워지도록 내시로 바닥면에 베드면에 출력을 한두 줄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저희가 스커트라고 하는데, 스커트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레프트 잘 나오고 있고, 네, 네. 생성되어서 이제 허공에 갑자기 뜨는 부분, 이런 부분들 형상도 문제없이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G코드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네, 이 XYZ 프린터가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파일 형식으로 이 파일을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한 파일을 XYZ 3D 프린터에 그대로 입력하셔서 SD카드나 아니면은 USB로 컴퓨터에 연결하셔서 이 파일을 그대로 프린터에 출력해 주시면 네, 작업이 완료됩니다.